자, 페이지 52페이지 22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일단 22번. 등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냐. 간단히 기본적인 등록 절차 같은 거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고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죠. 등록 기준을 갖추면 결자, 실사 네 가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갖추고, 그러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가 아니고 이제 순서를 보면 그렇죠, 그죠?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 등록을 신청한다. 등록을 신청하는데 갖춰야 될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이더라. 그러면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누구한테? 등록관청에게,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며칠?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수리하고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준다. 통지를 해주면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바로 업에 종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등록에 통지를 받았을 뿐이지, 즉 등록 신청이 신청이 수리되었다, 접수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통지해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공은 보정기관에 대해서 보정 설정을 하겠죠. 보정 설정을 하고, 그러면 보정기관이 보정서를 교부하겠죠. 보정서를 교부해준다. 그리고 보정 설정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 후, 그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개공이 등록관청에 대해서 보정 설정 신고를 하고, 꼭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언제? 보정기관에서 등록관청에 대해서 보정 설정 사실을 직접 통보를 해주면, 그죠? 통보해주면 그건 생략할 수 있고, 그럼 등록관청은 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개공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해준다. 그러면 등록증 교부는 언제까지 해주느냐 그러면 가급적 빨리, 이제 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일 내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부분 딱 체크하시고, 잘못된 부분. 이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상에서 등록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법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별도로, 그죠? 취득해야 되고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디귿.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가 보정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죠. 열.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종전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대표자 변경은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에 예가 됩니다. 기재사항 변경에 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등록증 재교부겠죠. 그러면 그 대표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하고, 그 다음에 새로 받아야 되니까, 그죠? 등록증을 새로 받아야 되니까 종전 등록증을 제출하라, 이 말이죠. 연.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증 재교부, 그러니까 시등분, 자등분 해가지고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사이사이에 반복하더라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등분, 자등분 해가지고 이게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등분, 이게 뭐냐면 재교부입니다. 재교부. 자격증의 재교부, 등록증의 재교부, 분사무소 필증의 재교부. 그리고 재교부의 경우는 짝이 교부가 돼야 되는데 교부가 아니라 시험 칠 때 수수료 납부하고 등록 신청할 때,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죠. 그리고 이렇게 잘라보시면 위에 시험하고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납부의 근거가 시도 조례다. 그죠? 그리고 밑에는 시, 군, 구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비어 공인중개사법은 명문으로 등록을 한 자는 최소한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3월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니까 최소한 그죠? 3월까지는 뭐 해야 된다. 업무를 개시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24번 보시죠. 24번 등록에 관한 설명. 등록 파트에서는 그 등록의 이 기본 절차하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관한 내용이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 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앞에 보신 내용 반복되는 거죠. 1번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며칠 7일이죠. 그죠? 7일 10일이 아니고 14일이 아니고 7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면으로 그죠?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시장은 컷 하시고요. 자, 광역시장이란 시도지사를 말하겠죠. 근데 이 등록에 관련된 내용의 관할청은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는 사람은 광역시장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시장,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까지. 세 번째, 자 갑니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컷하시고 주택분양대행 줄 다 끊고 주택분양대행을 하는 경우다. 그러면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겸업 그러면 주어가 법인 그랬죠. 제재는 상취 이렇게 딱 연결이 나와야 되는데 주택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있는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가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공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랬죠. 자, 소속공인중개사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다 기억나야 될 게 4개 있습니다. 소공 그러면 자격정지, 그 다음에 품위유지, 인장등록,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까지 딱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할 때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공인중개사라고 할 때 이건 소공제입니다. 왜 제외되느냐? 등록의 성격이죠. 등록의 성격에서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4가지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 이 등록은 대인적 처분행위고 일신전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 4가지가 허용되는 예외는 없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그죠? 등록을 신청하는데 그 공인중개사 범주 안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누군가에게 소속이 돼 있죠. 따라서 자기가 등록해버리면 어디에 이중 소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다. 이렇게. 5번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공은 A광역시 을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우리가 1등록이니까 사무소도 하나가 맞습니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도 있죠. 왜? 분사무소. 근데 우리가 사무소를 설치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무소 설치의 지역 단위가 시군구입니다. 사무소 설치의 지역 단위가 시군구인데 시군구별로는 몇 개를 초과할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비록 법인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잖아요. 그죠? 둘 수 있지만 어디에는 못 둔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는 분사무소를 두지 못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A광역시에는 갑구를 제외한 모든 그죠? 시군구별로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번 문제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25번에 가겠습니다. 25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등록 기준하고 이제 결합된 문제죠. 일단 등록 기준 딱 하면 기억나셔야 될 게 뭐냐면 결자 실사 이렇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결자 실사. 일단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가 주는 등록 기준이 결자 실사.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실무 교육을 받아라, 사무소를 갖춰라. 그죠? 여기에다가 법인이 또 갖추는 등록 기준이 있죠. 결격 사유자가 아닐 것, 누구? 사원 임원이 전원이, 그죠? 자격을 취득할 것, 대표를 제외하고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요거.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누가? 그죠?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전원이, 사원 임원 전원이 중개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사무소를 갖출 것, 그죠? 여기 4개. 거기다가 다시 2개가 추가됩니다. 상법상의 회사고, 자본금이 얼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여기 이 자본금 규모 5천만 원은 상법상의 회사인데, 자본금 규모 5천만 원은 어느 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다.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말한다. 그죠? 상법상. 그리고 14조, 그죠? 법 14조 업무만입니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그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만다. 영위할 목적으로. 그래서 법인은 겸업에 제한을 받죠. 결자 실사 입에다 붙이시고 요 2가지가 추가된다. 그럼 볼까요? 자,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이면서 상법상 회사, 주식, 유한, 합자, 한명, 유한, 책임회사까지 4개 방식이 5개 해당돼야 되고, 자본금이 얼마다?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는 거죠? 2번째. 공인중개사, 자, 소공 제외 포함,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 이중 소속이 해당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그죠?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죠? 변호사도 뭐 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3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계공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죠? 되면 이중 소속이 되니까. 4번째,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 그러면 기가 쉽게 3가지입니다.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1년. 그리고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시까지 하셨죠. 그래서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무교육은 업을 그만두게 되면 1년간 그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1년간. 그러니까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니까 아직까지 실무교육의 효력이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5번째,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등록관청이 통보해주는 대상은 국장이 아니라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그리고 등록증 교부에다가 줄을 딱 긋죠. 등록관청이 협회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그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이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되는데, 그 통보 사유가 등록증을 교부한 때, 이게 등록 신청을 받은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등록증 교부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협회에 대해서. 26번에 뭐 그 비슷한 질문들이 언급되는데, 자, 27, 28, 29, 30. 자, 무등록자에 관한 경우들입니다. 일단 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무등록자다 그럴 때 딱 기억하실 건 간단합니다. 3개. 자, 그러면 언제 무등록자가 되느냐 하는 건데, 등록이, 그죠? 등록 통지 받았을 때, 등록 통지 받았을 때
그러니까 등록 통지 이전의 경우는 무등록자입니다. 그럼 등록의 통지를 받고 보증의 설정 여부라든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라든지 관계없이 등록의 통지만 받으면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 그러면 언제까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언제냐 이거죠.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등록의 취소라는 처분을 받았거나 그래서 이 이후에 그죠 이후에 업을 계속하게 되면 무등록자죠. 그러니까 등록의 통지 시부터 효력 소멸 이전까지가 뭐다? 개공이고요. 개공.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무등록자입니다. 그리고 무등록자 딱 그러면 기각할 건 세 가지. 무조건 몇 때문에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아셨죠? 그리고 보수 X 거래 O 이 무슨 말이냐?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유다 하나. 그다음에 보수가 X 보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아셨죠? 무효. 그리고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의 여기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딱 세 개. 3대2 보수 X 거래 O 하셨죠? 이렇게. 다 나머지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분 봅니다.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었잖아요. 그죠?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등록 신청 단계에서 줄 다 끄고 무등록자죠. 등록 신청만 하고 바로 업을 개시했다. 등록에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줄 다 끄고 업무정지 기간 중이지만 아직 그죠? 효력은 살아있죠. 세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된 때 줄 다 끄고 결격 사유 줄 끄고 아직까지 그죠? 등록 취소 처분을 안 받았잖아요. 그죠? 결격 사유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아직 취소 처분 받고 난 다음이 무등록자니까 취소 처분 전까지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줄 끄고 역시 절치죠.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취소 안 받았다. 5번에 휴업기간 중 잠시 쉬고 있는 거죠. 등록의 효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무등록자에 관한 경우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무등록자다 할 때 31번 갑니다. 이제 지문에서 몇 개 보시죠.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무등록자의 거래 당사자와 한 부동산 중개 보수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 그랬죠, 그죠? 무효 딱 체크하시고 무등록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무효다. 반대로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게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등록자는 무효인데 무자격자에 관한 경우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자격자 이퀄 일반인 하시면 돼요. 일반인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그건 유효입니다. 하셨죠? 유효.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이게 뭐냐 무등록자죠.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 약속 요구 줄 끄고 약속 요구만 했죠. 우리는 위반이다 아니다는 일단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했죠. 미수범 하셨죠. 그러니까 기성범을 처벌하는 것이지 이미 이루어졌을 때 뭐 처벌하고 하는 거지 받기로만 뭐 약속했다 요구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무조건 몇 때문에 3대2 그랬습니다. 3대2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그죠? 네 번째 무등록 중개업의 중개 행위로 인하여 완성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그 자체 효력은 유효다. 사법상 거래의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 O 그랬죠. 거래 O 이렇게 5번 무등록 중개업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즉 무등록자의 중개업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저 중개업은
법에 의해서 금지 행위로 해설해 보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셨죠? 그러니까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등록자의 중개업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현재 판례입니다. 대상된다 그러니까 무등록자에 대해서는 뭐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처벌 대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 같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할 이유는 없죠. 하여튼 무등록자는 세 가지만 딱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판례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32번에 가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그 안에 지문만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무등록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니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기억에 이거. 그러니까 무등록자가 있고 의뢰인이 있을 때 의뢰인이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무등록자에 관한 경우로 보시면 되죠. 단순하게 경영만 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무등록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 거래 행위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보수 직업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아셨죠? 요거 좀 구분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냐 뭐 이중 등록이냐 쭉 나오는데 이 경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중 소속, 이중 등록 그럴 때 딱 기억하실 건 절치와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어 있었죠. 네 가지는 무조건 금지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공하고 개공과의 뭐 차이를 묻는데 뭐 이건 일단 절치하고 1대1인데 소공의 경우는 자격 정지와 몇 대 몇 1대1이 되겠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중 등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이제 하나 참고하실 게 34번에 보시면 2번의 그 판례거든요. 잠깐 보시죠. 그냥 정리하면 일단은 이중 소속이다. 이중 소속의 경우에서 이건 대상이 개공인 경우하고 소공인 경우가 좀 다르죠, 그죠? 개공은 뭐냐면 절치죠. 절치와 몇 대 몇 1대1입니다. 소공은 자격 정지와 1대1이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중 소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중 등록에 관한 그 판례가 나오는데 34번에 2번에 보면 종전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업을 안 하고 폐쇄를 했지만 폐업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경우에 종전의 중개사무소의 폐업 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그 판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절대 금지다. 그죠? 절치와 1대1이다. 이 정도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고 그런가 보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자주 언급되는 지문들이 아니니까 개념만 좀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결격 사유는 예외 없이 나오니까요. 다 가능하면 지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제껴야 되겠지만 조금 이건 계속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아까 이제 지금까지 하신 부분 중에서 등록에 관한 내용은 무등록자하고 그다음 등록의 성격 전체적으로 뭐 묶어서 한 문항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 기준하고 그 기본 내용을 묶어서 출제되는 형태, 그런 형태로 진행되니까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이제 경우 그 지문들 한번 약간 보시면 되고, 다만 절대적 금지이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뭐다? 개공의 경우에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하나 같이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절치와 1대1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와 1대1이다. 그 정도만 딱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36번부터 이제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격 사유 문제는 한 문항이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출제되는 형태 있잖아요. 묻는 방식 뭐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주목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등록이 절차 기본적인 건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답을 찾는 것도 일종의 요령입니다. 요령. 그냥 무조건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 하다 보면 자꾸 이제 헷갈려서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뭘 이제 알고 봐야 되냐 그러면, 결격 사유가 되면 일단은 이 등록 기준 가운데 하나죠, 그죠? 등록 기준 가운데. 등록 기준이 뭐예요? 결자 실사 그잖아요. 가장 기본이 결자 실사. 그래서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야 된다. 요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가 되면 쉽게 말해가지고 마시 갔는데, 마시 간 사람이 남의 재산을 갖다가 그죠? 그걸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중개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이거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등록 기준의 한 부분이 되니까 등록이 될까 안 될까?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고, 그리고 업을 하는 중에 또 결격 사유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거? 등록을 날려야 됩니다. 그죠? 예, 등록 취소입니다. 취소. 등록 취소를 해야 되고, 등록 취소도 오면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뭐로 이어진다? 등록의 취소라는 처분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그죠? 업을 하게 되면 그때 뭐다? 무등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가 무등록자가 되는 건 아니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업을 계속 하게 되면 그죠? 그때 무등록자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결격 사유,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또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격 사유자는 고용인도 될 수 없습니다. 고용인, 즉 소속 공인 중개사나 중개 보조원도 그죠?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업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업 종사를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고 중개업 종사 요건이다. 그러면서 등록은 걸리면 등록은 날려야 되죠. 요거 기본 효과. 그리고 결격 사유하고 자주 언급되는 질문 사실 이겁니다. 결격 사유자는 자격시험이 있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죠? 자,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장 가가지고 답지를 받았죠. 답지를 받아가지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어. 그죠? 하나도 안 했는데, 그죠? OMR 카드에다 마킹을 했잖아요. 그죠? 마킹을 했는데 재수 좋아졌죠. 재수 좋아가지고 다 맞았다. 자격증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 마시 갔든 안 갔든 시험장 가가지고 마킹만 할 수 있고, 그죠? 답만 맞으면 자격증은 준다.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 지문이 사실은 잘 나오죠. 자주.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종류를 딱 보면 크게 틀만 무파수의, 재파수의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민법상에서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다 했을 때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는 언제 어른 될까?
19살 되면, 그죠? 19살, 19세, 만 19세. 무조건 이것만 따집니다. 미승자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했느냐, 그죠? 아니면 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했느냐, 상관없다. 무조건 몇 살? 19살. 요것만 따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미성자. 그 다음에 피한정.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혹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정법원에서 이거 법적 판단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법적 판단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지문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맛이 갔을까? 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 이 지문에 후견, 성년 후견 혹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라는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시험 그 지문 안에 그죠?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라는 말이 있으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다. 그 다음에 지문에 후견 종료 심판을 받고 라는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접어두고.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지문 읽어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이런 필요 없고, 가정법원에서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결격 사유자.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뭐 읽어보면서 그죠? 자꾸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아셨죠? 이건 다 그냥 공식. 그 다음에 파산자는 복권 결정이 되면입니다. 법원에서 복권 결정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그죠? 그러니까 복권 신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채무를 변제했는지와는 관계없어요. 그냥 복권 결정을 받고 이러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고. 아셨죠? 복권된 자 이러면 벗어나는 거고. 아셨죠? 복권된 자. 근데 시험 지원을 보면 자동 복권이 있어요. 복권. 하나만 더 기억하실게요. 파산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된 자. 법적으로 보통 10년 그러면 길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되면 이 사람은 복권 결정이라는 절차 없이 그냥 자동 복권입니다. 정상인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몇 년? 1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요 수용자가 조금 계산 문제부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단은 수용자가 뭐냐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범죄 행위를 저질렀잖아. 그죠?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라면 수사 개시하는데, 이 수사 개시 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용의자 그래요. 용의자. 수사 개시 후에 검사가 이제 유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이제 공소 제기라고 했죠. 공소 제기. 기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소하든지 능력이 모자라면 기소 유예라는 처분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때를 갖다 우리가 뭐냐면 피의자. 그리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정에 세우겠죠. 그죠? 법정에 세워가지고 유무죄를 선고하게 되는데, 이 선고 전까지의 단계를 이걸 피고인 거는 피고인. 형사건은 피고인, 민사는 피고 그럽니다. 피고인. 그리고 형 선고된 그 이후이잖아요. 형을 선고했잖아. 그죠? 형 선고한 그 이후. 물론 형을 선고하지 않는 선고유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조건이 뭐냐면 선고후입니다. 선고후. 그러니까 형을 선고하지 않는 선고유예 연기한다 이거거든. 쉽게 말해서 선고유예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형 선고 전이다 후다. 그리고 형 선고 받고 난 형 선고 후에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 그러면 우리가 수형자 그래. 수형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의 수형자인데, 수형자의 경우니까 형 선고 전이다 후다. 후 아셨죠? 형 선고 후. 그러니까 일단 기억하실 게, 신문상에서 결격 사유자 아닌 자로 잘 나오는 거 선고 후니까 선고유예가 나왔다? 무조건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 피의자로
범죄 피의자로 뭐 기소된 자 이랬거든요. 무조건 아닙니다. 왜? 이는 수용자, 형 선고 후를 말하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형을 선고하게 되면, 자, 형을 선고했잖아, 그죠? 선고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집행입니다. 어디 집행이 뭐냐? 큰 집 보내는 거죠. 근데 집행하거나 집행을 뭐하거나 유예하거나, 자, 일단은 절차상에서 집행이나 집행유예는 형 선고 전이다 후다? 후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형 선고 후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면 집행은 들어갔다, 집행유예는 밖에 있습니다.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들어간 사람 안 들어간 사람인데 들어간 사람은 언제 나올까?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는 뭐가 있나? 그러면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집행 종료 그러잖아요, 그죠? 종료.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는 만기 석방,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나오는 경우까지, 이렇게 가석방까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기 석방과 가석방. 그러면 가석방은 형기를 다 채운 게 아니죠, 그죠? 미리 나왔으니까. 그럼 형기가 남아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가석방 되고도 잔여 형기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집행이 종료된 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면제받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자주 언급되는 게 뭐가 있나 그러면, 일단 특별사면, 그리고 뭐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시효 완성, 그리고 법률 변경 같은 이런 경우가 대표적 경우입니다. 법률 변경. 근데 지금 종료나 면제나 이거는 다 갖다 왔죠, 그죠? 갖다 왔기 때문에 나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충 기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 3년이라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만기 석방, 가석방 되고 특별사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3년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된 지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거 가석방 되고 3년 지났다. 가석방 되고 3년 지났으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이겠느냐 아니겠냐 이거죠. 가석방 되고 3년 지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결격 사유자입니다. 왜냐? 가석방 되고 집행 종료되고 3년인데 가석방 됐다는 말은 남아있죠, 무조건. 아셨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가석방은 무조건 3보다는 길다. 아셨죠? 가석방 되고 3년 지난 게 아니고 그 남아있는 형기가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3년 또 지나야 되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가석방은 무조건 3보다는 더 길다.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때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잖아, 그죠? 선고 후고. 그리고 선고 효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선고. 형 선고 효력이 유지돼야 됩니다. 유지.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건 선고 효력이 소멸되게 되면 그 자체로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는 대표적 경우가 두 개가 있는데,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이 되면 소급해서 선고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은 그 즉시 벗어납니다. 또 집행유예 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됩니다. 유예기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시, 그죠? 예. 소급해서 형 선고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 즉시, 유예기간 경과시 이렇게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형기를 계산할 때는 형기 계산은 초일 산입입니다. 첫날을 포함시킨다. 초일을 산입시킨다라는 말은, 그죠? 같은 날을 찾아라 이렇게. 형기 계산 같은 날 하셨죠? 이렇게.
이게 이제 수용자에 관한 경우고요. 이 법에 의한 경우인데 이건 행정처분이거든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 가지고 뭐 처분받았을 때 자격 취소 3년 지나야 되고요. 등록 취소 역시 3년 지나야 되고, 자격 정지 중에 있으면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를 받고 마하면 폐업 신고하면 이건 결격 사유자. 두 개 차이 아시겠죠? 자격 정지 중에 있으면 결격 사유자지만 업무 정지는요, 뭐가 와야 된다? 폐업 신고를 해야 그죠? 결격 사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수용자다 그럴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벌금 있죠. 벌금은 금고 이상이 아니라 금고 미만형이기 때문에 원칙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거든, 그죠? 근데 벌금이라도 어느 법에 위반해서 이 법에 위반하고 그 금액이 얼마? 300만 원,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거 결격 사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그죠? 법인이 업무 정지라는 처분을 받게 되면 그게 법인의 업무 정지 처분은 사원 임원의 그죠? 업무 정지가 됩니다. 사원 임원이다 그럴 때 주의하실 건 사유 발생 당시냐 처분 당시냐. 업무 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 언제? 사유가 발생한 당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가 되면 이게 법인의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이제 문제 보면서 그죠?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니까 확인하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특히 기억하시고 이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3년간 그랬잖아, 그죠? 근데 등록 취소 후 3년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경우가 4개 있습니다. 사망, 그죠? 해산, 기준, 미달, 결격, 폐업전 위반. 보통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죠, 그죠? 사기결패 그랬는데 이 4가지는 뒤에 등록 취소 후 3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잘못된 표현이다 보시면 돼요. 사망해서 죽었으니 끝났죠. 기준 미달, 기준 갖추면 됩니다. 결격은 그 사유가 뭐 되면 해소되어야 벗어나요. 그죠? 결격 사유는 해소되어야 벗어난다. 폐업전 위반은 그 등록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이 3년에다가 그죠? 폐업한 기간을 공제하기 때문에 폐업전 위반은 무조건 3보다는 짧다. 아셨죠? 그래서 이 4가지는 등록 취소 후 3년이란 말 자체가 그죠? 나오면 안 돼요. 신문상에서 꼭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반복되는 것들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시험 지문에 나올 때 벌금이죠, 그죠?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 가지고 벌금, 즉 300만 원 이상이겠죠. 벌금을 받아 가지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언제부터 3년이 지나가야 되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언제부터? 원인입니다.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 후에 3년이 아니고 아셨죠? 언제부터? 벌금형 선고일부터, 원인된 때부터, 이때부터 3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가지고 등록 취소 처분이 되었다. 이거 다 결격이죠, 그죠?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가지고 등록 취소 처분으로 이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 후에 3년이 아니고 이제 자격 취소 후 3년 지나면 끝난다. 결격 사유는 그 원인이 뭐 되면 해소가 되면, 즉 원인된 사유의죠. 원인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죠? 기간을 계산하라 이 말이 계산하라. 요거 이 정도 주의를 좀 하시면 되고, 자, 지문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8페이지에 36건 갑니다. 이제 조금 속도를 붙이더라도 바로바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항상 문제 읽을 때 핵심 사유, 결계 사유 줄 다 긋고, 그 다음에 끝에 틀린 거냐, 옳은 거냐, 딱 그것만 딱 구분하게끔. 1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렇죠?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기준 가운데 하나 있죠? 결자, 실사 하는 거. 두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해 개공의 등록이 취소된다.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된다. 그죠? 구분하셔야 돼요. 절취입니다. 절취.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다. 세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즉 고용인 고용 기준이다. 즉 중개업 종사 요건이다. 이렇게. 네 번째, 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그 법인의 등록이 취소된다. 사원 임원 중 1인이라도 결격 사유가 해당되면 법인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 등록이 취소돼야 되죠. 그죠? 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개공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 3대2 벌금에 처해지고 아니죠. 결격 사유가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지. 아셨죠? 3대2의 대상은 아니죠.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아니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업을 개송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등록자가 되겠죠. 그럼 무등록자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랬죠. 그죠? 무조건 몇 대면 3대2. 그 다음에 보수 X. 거래 O.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7번 역시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 자, 보시죠. 올바른 것은 피한정 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자,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없다. 아셨죠? 뒤집어져야 됩니다.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결격 사유자가 언제 되더라? 결격 사유자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되는 건 상관없잖아요. 자꾸 이제 지문을 읽다 보면 뭐가 헷갈리냐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되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저 내용이 자꾸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거나 아셨죠? 저 내용하고 저게 섞여요. 자꾸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라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아셨죠? 찍어서 맞추면 답 그죠? 자격증 드는 거죠. 합격하면. 오른쪽. 부칙제 6조 2항의 개공은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랑 공인중개사는 관계가 없다 그랬죠. 자, 네 번째. 개공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얼마 6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것도 구분해야 될 게 결격 사유자다 그럴 때 고용인이 결격 사유인 때,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인 때가 완전히 다르죠. 고용인이 결격 사유가 되면 이거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6월입니다. 그러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가 되면요, 이건 절취죠.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다만 둘 다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이 등록관청 개공의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누구? 내국인이죠. 외국인이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등록 신청하는 그 외국인 자체가 뭡니까? 스스로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첨부 서면은 내국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죠. 그죠? 공정 서류와 증명 서류를 외국인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8번 이제 기본 내용 했고요. 성격.
자, 결격 사유, 개공 등이 될 수 있는 자, 즉 결격 사유자가 아닌 자로 묶인 것은 격, 피성년 후견인 줄 다 꺾고 피성년 후견인 나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내용을 가지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뭐가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란 말이 있나 없나만 보셔야 돼요. 알겠죠? 꾸준히 정신능력을 회복했거나 말았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 딱 그러면 뒤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후견인 동의를 얻은 상관없죠.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거는 뭐다?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종료 심판이란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뭐다? 결격 사유자입니다. 디귿 개인회생 계획인가 필요 없다 이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뭐 파산자는 뭐 되면 복권되면 되는 복권되면 리얼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복권 신청한 자 복권만 신청했고 아직까지 그죠? 복권되지 않았죠. 컷 안됩니다. 명 만 18세이나 혼인을 하여 성년의제 민법상에서는 계약의 당사자 등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될까 안 될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개공 등이 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여진 것은 그러니까 그죠? 딱 하나 디귿 있죠.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계획 인가를 받고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얘기하는 결격 사유자의 범위에는 들어있지 않죠. 답이 디귿 이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9번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자 1번 갑니다. 형법을 위반하여 컷 금고 1년형의 선고를 받고 컷 형 선고 받았죠. 금고 이상 집행이 종료되어 컷 집행 종료되고 몇 년? 1년이 경과된 자 그러니까 집행 종료되고 몇 년 지나야 되죠? 3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3년이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1년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해서 금고 1년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어 1년이 경과된 자 그랬죠. 예. 그래서 39번에 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왜? 아직까지 2년 남았잖아. 그죠? 2번 정신적 해가지고 갖고 필요 없고 뒤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다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예, 결격 사유자가 됩니다. 3번 징역형을 위반하여 컷 하시고요. 징역의 경우는 자격 취소 말고는 입법 안 따집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취소했죠. 즉 집행 종료됐습니다. 2년 지났죠. 아직 몇 년 남았다? 1년 남았습니다. 4번 이중 소속으로 인하여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 취소되고 돼서 몇 년? 3년이 지나야 되는데 1년이 경과된 자 그랬죠. 아직까지 2년 더 남았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입니다.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5년간이죠. 5년간 뭘 못한다? 시험만 못 친다. 시험만 못 치니까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자도 아니다. 아닙니다. 됐죠? 시험만 못 치고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40번 가겠습니다. 이게 결격 사유는 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그죠? 본다 생각하시고 보세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갑은 징역 6월에 선고를 받았으나 법률 변경으로 집행이 면제됐죠. 집행 종료, 집행 면제가 나오면 딴 거 필요 없어요. 집행 종료, 집행 면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 지나야 된다. 아직 거기에서. 그러니까 집행 종료, 집행 면제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고 다시 몇 년? 3년 지나가야 됩니다. 3년. 그죠? 그러니까 법률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뭐 필요 없고 집행 면제되고 몇 년? 1년 지났으니까 그죠? 얼마 더 지나야 된다? 2년이 더 지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어른 형법 위반하여 컷 3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 자 벌금은 입법저법 따집니다. 입법저법. 그러니까 형법은 입법이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 선고 받아도 금고 미만형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도 아니다. 결격 사유자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세 번째 병은 주택법을 위반하여 컷 징역의 경우에는 입법저법 안 따집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 빼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복역 후에 가석방 됐죠. 자, 가석방이 되면 무조건 3보다 길다 짧다. 길다. 가석방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았죠. 그러면 분명히 남아있는 형기 있다. 자녀 형기가. 그래서 자녀 형기가 경과되고 나서 하셨죠. 자녀 형기 경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은 딱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무조건 3보다는 길다. 가석방되고 3년이 경과된 자라는 말 자체가 결격 사유자다 아니다. 결격 사유자다. 왜? 아직까지 남았죠. 3보다 기니까. 4번 정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강복절 특별사면. 자, 쭉 긋고 특별사면 되면 집행면제입니다. 집행면제되고 몇 년? 다시 3년. 5번 문은 과실상해죄로 금고 2년에 집유 4년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지나가야 된다? 집유 4년이 지나가야 되죠. 집행유예 받은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경과 시 효력이 소멸되니까. 그래서 집행유예는 그 유예 기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몇 년? 3년이 아니고 4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돼야 되죠. 결격 사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그랬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컷하시고 자격 취소 처분 줄 다 끄고 몇 년? 3년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컷하시고 자격 정지 처분 컷하고 6개월이 경과된 자. 자격 정지는 길어야 6월이잖아. 그죠? 결격 사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3번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 등록 취소된 후 컷. 등록 취소되고 몇 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처분 줄 다 끄고 3월을 받고 그죠? 업무정지 3월입니다. 그러면 즉시 폐업한 후랬죠. 업무정지 처분에다가 폐업 신고가 되어야 결격 사유자 되는데 얼마 동안? 업무정지 기간 동안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그래서 폐업 후 1월 지났으니까 아직 2월이 남았습니다. 5번 등록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 있죠? 이 경우도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자, 42번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금고 이상의 컷 하시고 실행의 선고를 받고 컷. 가석방된 자 나왔습니다. 자, 가석방은 무조건 3보다 길다 짧다. 길다.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3년이 경과됐죠. 그러면 가석방에다가 3년이 나오면 결격 사유자도 아니다. 결격 사유자죠. 가석방은 3보다 깁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금고 이상의 컷 하시고 실행의 선고를 받고 컷. 일반 사면 밑줄. 일반 사면 언제 벗어날까? 적시. 그죠? 3년 경과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리고 이 결격 사유와 개공이죠. 개공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반 사면 언제? 적시 이렇게 틀렸죠? 그 다음에 90년 9월 29일 오후 5시에 출생한 자는 자, 만 19세죠. 그죠? 자, 그래서 1995년 9월 29일 같은 날입니다. 왜? 초일 산입하니까 0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그죠? 맞고. 그 다음 리얼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컷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자,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을 제외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징역형은 이법저법 안 따지는데 둘 다 그죠? 징역형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격 사유 맞죠? 그 다음에 장애든 정신적 제약 등 해가지고 보세요. 능력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라고 되어 있지 이 사람이 그죠? 아직까지 그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란 말을 안 나와있죠 지문이. 그러니까 금치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그 부분에서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실 때 그거예요. 시험 지문 안에 후견 개시 심판이란 말이 있는지 아니면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지만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능력이 좀 부족하네 이런 걸로 갖고 자꾸 판단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형법 위반으로 자 형법 위반 이법 저법이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뭐만 지나면 된다?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돼요. 그래서 3년이 아니라 몇 년? 집행유예 받은 2년이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43번. 이건 그냥 간단하게 문제만 보고 생각해 보세요. 결격 사유인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유, 즉 자격 취소가 되면 둘 다 걸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격 사유인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에 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43번은 뭐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격 사유인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맞죠, 그죠? 간단하게 이거는 뭐 설명 문제만 보고도 답이 생각나야 됩니다. 넘어가고 44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해당하는 자는 자 공인중개사인 갑은 2년 전에 건축법을 위반하고 컷 금고 10월에 컷 선고유예 줄 닫고 선고유예가 나왔다. 형 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바로 적게 되죠. 두 번째, 을은 2년 전에 등록 취소된 공인중개사인 개공에 소공이었다. 개공과 소공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제끼고 3번, 병은 병법인은 임원 중에 2년 전에 사기죄로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한 자가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사기죄로 만기 출소했죠. 그러면 아직 1년 남았다. 그죠? 이건 결격 사유자가 되겠죠. 그죠? 4번 정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A의 소공이었던 자로서 A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즉시 중개사무소를 퇴직했다. 상관없죠? 개공하고 고용인과의 관계하고 법인하고 사원 임원과의 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영향이 없어요. 개공과 고용인은 서로 그죠? 하등의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마시가면 개공은 자르면 되고요. 개공이 마시가면 고용인은 그냥 가버리면 되죠. 서로. 그 다음에 5번 무는 2년 전에 공인중개사법상 양벌 규정에 해가지고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국 그죠?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가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냐? 징역 25년. 그런데 우리가 가석방 있잖아요. 가석방은 기간이 그죠? 무기 10년, 유기는 자녀형기다 그랬는데 그래도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석방 돼가지고 1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 아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3분의 1을 공인중개사로 두지 아니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3분의 1, 자 공인중개사 두지 않았고 등록이 취소된 법인이다. 등록 취소 3년 맞죠? 근데 일단은 이 사람은 그 기준을 갖추면 그죠?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잖아요. 그 원인만 채우면 되니까 3년이라는 기간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원의 3분의 1 했고 2번 디귿 금고 2년을 선고받고 형의 시효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어 3년이 경과한 자입니다. 3년 그러니까 형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집행 면제죠. 면제되고 3년 지나서 하니까 이건 역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났습니다.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한정 후견 종료 심판 그 자체로서 그죠?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미음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그렇습니다. 자 면책 결정도 그죠?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비읍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죠. 이건 벌금입니다. 결격 사유자 아니고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사기 파산의 죄가 확정됨이 없이 10년 경과 자동 복권이죠. 결격 사유자가 아닌 경우 해가지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기억부터 해가지고 쭉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그러니까 10년 기원가 되면 자동 복권이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냐 해가지고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억만 고려 대상이죠. 가석방 되고 이게 이제 10년 기간가 되니까 가석방의 경우에 이 25년이니까요. 잔여 형기인데 10총 해가지고 13년이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 되고 다시 잔여 형기 지나고 3년이니까 그래서 기억을 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가겠습니다. 46번. 등록이 취소된 자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 취소 후에 3년 동안은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즉 사기결핍 찾아라 이 말이죠. 자, 부정한 방법입니다. 등록 취소 처분이 되면 몇 년? 3년 지나야 되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등록 취소. 그러면 파산 선고 복권되면 자동이죠. 끝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를 받았다. 그러면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가면 되죠. 그 다음에 개공은 등록 기준 미달이니까 역시 3년 기다릴 필요 없죠. 법인 해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에 부정한 등록으로 인한 경우만 등록 취소 후 3년이라는 기간 적용을 받는 거죠. 등록 취소 후 3년이라는 기간 적용을 받는다 하셨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3년간이라는 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사기결핍을 말씀드리는 거 사망, 해산, 기준 미달, 결격, 폐업전 위반으로 해가지고 자 넘어가죠. 47번 등록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은 진행되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사무를 받은 자가 폐업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폐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도 그죠?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기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를 해소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해소하면. 세 번째 기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 아니죠. 그죠?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모두 당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처분 당시가 아니라 좀 고치셔야 되고. 네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된 개공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나 결격 사유 모두가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을 취소당한 경우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지한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아셨죠? 같이 3보다는 짧습니다. 공제를 하니까. 48번 결격 사유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양벌 규정에 의한 경우에 이 벌금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 그 다음에 2번 개인회생 둘 다 끄고 이건 결격 사유 아니죠. 세 번째 공인중개사법상 형벌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 그죠? 신설된 조항이고. 네 번째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다. 그죠?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셨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아닌 걸 옳지 않은 것을 물었으니까
이번에 개인 회생은 그냥 그걸로 결격 사유 아니죠, 그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야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니까 해당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이죠. 자, 49번 기간 계산은 자, 그 같은 날 그다음에 이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서공이 2015년 7월 15일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 판단을 거르치기 위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A는 이를 이유로 동년 8월 10일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고 A가 결격에서 벗어나는 기간은 그랬죠. 자, 이때는 긴게 벗어나요. 긴게 그죠? 긴게 그러니까 징역 1년의 경우는 총 4년이죠. 그러니까 2015년에다가 4를 더하면 2019년 7월 15일이라야 그죠? 벗어난다. 그냥 가장 늦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때가 가장 빨리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때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50번. 등록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아직 그죠? 복권돼야 벗어나니까 선고 후에 제끼고 이건 무조건 아니죠. 그 다음에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번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까지. 일단 질문상에서 한 번씩 그죠? 좀 생각해 보실 게 있긴 있습니다만 습관처럼 여러 가지 유형을 그죠? 보시게 되면 뭐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는 쉽게 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